네, 이번 시간에는 SQL 실습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SQL에서의 사칙 연산, as 문법, 자료형, 그리고 함수, 숫자와 문자의 차이, 조건식, 오더 바이, 리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 환경인데요. 구글에 프로그래머스라고 검색하셔서 여기 SQL 고득점 키트로 바로 가셔도 되고 프로그래머스 누르고 코딩 테스트 누르고 SQL 고득점 키트 셀렉트 인기 있는 아이스크림 누르시면 됩니다. 링크는 제가 댓글에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설명에다가 링크를 달아둘게요. 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됐는데 여기 왼쪽이 문제 설명이고 쿼리에서 쓸 수 있는 이제 테이블 설명이 있게 돼요. SQL 부분에다가 쿼리를 적고 여기 코드 실행을 누르게 되면요. 코드가 실행되고 실행 결과가 여기 아래에서 보입니다. solution.sql에 코드를 치시면 되고요. 사칙 연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게 select 절은 select 1 이런 식으로만 써도 괜찮은데요. 1 더하기 2, 1 더하기 2 곱하기 3, 1 더하기 2 나누기 3 이런 식으로 사칙 연산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테이블에서의 컬럼 단위의 사칙 연산도 가능합니다. 실습을 해보면 select 1 나누기 2 라고 했을 때 실행 결과가 0.5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실행 결과들은 꼭 이 프로그래머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쳐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컴퓨터 쪽에서는 백문이 불여 일타라는 말이 있거든요. 말을 하는 것보다 그리고 듣는 것보다 한번 직접 쳐보는 게 훨씬 좋다라는 뜻입니다. 컬럼 단위로 쉬먼트 아이디와 토탈 오더를 더하는 연산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as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의 문법은 select 뭐뭐뭐뭐 as 우리가 지정한 이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쉬먼트 아이디 더하기 토탈 오더가 여기 보면 열 이름이 이렇게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as라고 쓰고 우리가 원하는 열 이름을 써주면 이 열 이름이 기존 이름에서 우리가 지정한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as 뒤에 우리가 원하는 열 이름, 새로운 열 이름을 써주면 이렇게 my new name으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료형인데요. 이 자료형이라는 게 있는 이유는 메모리 효율성, 처리 속도 향상, 오류 방지, 데이터 검증, 언어간 호환성 같은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잘 이해하기에는 초기 단계라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에는 크게 숫자, 문자, 시간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숫자, 문자, 시간에도 이제 상세한 여러 가지 이제 자료형이 있어요. 그래서 int, 플로트, 빅인트, 데시멀. 문자에서는 바차, 차, 텍스트, 시간에서는 데이트, 타임 스탬프, 데이트 타임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1, 2, 3 이런 숫자가 이제 인티저라고 부르고 1.1, 1.231 이런 숫자를 플로트, 빅인트는 이제 엄청 큰 숫자, 데시멀은 소수점 뒤에 자릿수가 정해진 1.12, 1.23, 6.22 이런 식으로 소수점 뒤에 두 자리만 표현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데시멀을 씁니다. 또 이제 논리형이란 것도 있고 복합형이란 게 또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건 그 회사에서나 아니면 이제 배우실 때 쓰시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이런 자료형이라는 게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인데요. 되게 유명한 짤이죠. 그 김대리 내가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엑셀 펑션 너무 사용하지 마세요. 예. 옛날 분이 이제 엑셀 펑션을 믿지 못하고 이제 조언하는 어떤 밈으로 굴러다니는 짤인데요. SQL에서의 펑션이 엑셀 펑션과 굉장히 유사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SQL 함수는 엑셀 펑션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엑셀에 이렇게 다양한 함수들이 있고 유명한 건 sum이나 이런 게 있죠. 그래서 if, and, or, not 다양한 엑셀 함수들이 있는데 이 엑셀 함수와 SQL의 함수가 똑같다. 그래서 어떤 값이 들어가면 이제 원하는 값을 출력해주는 그런 게 이제 함수입니다. 여러 데이터가 들어가면 집계 함수예요. 예를 들면 이 sum이라는 함수에는 어떻게 보면 이 여러 행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여러 행이 들어가는 함수를 집계함수라고 부르고요. 여러 컬럼이 들어가는 함수를 이제 그냥 함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concat이라는 함수가 SQL에 있거든요. 이 concat은 이렇게 shipment ID와 total order를 받게 돼요. 이게 그냥 컬럼 두 개를 받는 함수가 있고, 또 그냥 컬럼 하나만 들어가는 함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문자열 길이 같은 건데, 이 컬럼의 문자열의 이제 길이를 계산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습을 해보면 select min shipment ID as min ID from first help라고 치면 min이 집계 함수거든요. 여러 데이터 행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집계가 돼서 101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101부터 112까지의 전체 데이터가 들어가서 하나의 결과값을 준 거죠. 여러 데이터 행이 들어가서 하나의 결과값을 주면 집계함수입니다. 반면에 여러 열이 들어가면 그냥 함수인데, 예를 들면 여기 concat은 이 두 개의 문자열을 이제 붙여주는 함수인데, 이 플레이버와 토탈 오더의 이 문자를 이어 붙여준 거예요. 카라멜을 보면 카라멜 2600, 그래서 카라멜 2600이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두 컬럼을 이어 붙여준 함수가 concat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length는 이 문자열의 길이를 알려주는데요. 이 플레이버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초콜릿은 문자열의 길이가 1, 2, 3, 4, 5, 6, 7, 8, 9잖아요. 이렇게 이제 문자열의 길이를 알려주는 함수가 length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as라고 lenf라고 제가 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여기 lenf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컬럼의 이름이 정해졌고요. 좀 복잡하게 제가 해본 건데, select를 이렇게 여러 줄로 쓸 수가 있고, length, concat, total order랑 shipment id를 더한 후에 곱하기 4.2를 하고 그거의 이름을 뭐 S2라고 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함수 안에 함수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한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 length 안에 이 노란색 덩어리가 이제 통째로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 노란색 덩어리는 이제 concat 함수의 결과인데요. 이 concat 함수 안에는 플레이버와 이 length 플레이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oncat 안에는 플레이버와 이 플레이버의 길이가 붙어진 거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함수가 사실 엄청나게 많은데요. 뭐 이전에 그 엑셀 함수 엄청 많았죠. 이 SQL에도 함수가 되게 많은데 전부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챗GPT가 너무 좋아져서 챗GPT한테 물어보면 사실 금방이에요. 이렇게 MySQL에서 두 문자를 이어 붙여주는 함수를 알려줘. 뭐 예를 들면 H와 B가 주어졌을 때 HB가 출력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한테 명령을 내리면 되고요. 예, 근데 MySQL만 쓰는 게 아니니까 뭐 오라클, 하이브, 프레스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더 많이 각각의 DB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함수를 알려달라고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챗GPT가 잘 안 돼서 유료 버전 쓰는데, 바드로, 제미나이로 넘어갔고요. 제미나이의 결과는 이런 식으로 MySQL에서는 concat, 오라클에서도 concat, 하이브에서는 concat 언더바 WS, 프레스토에서도 concat이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잘 주죠.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잘 물어보면 요즘에는 이 SQL 쪽은 워낙 잘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거 말고도 제가 업무 보면서 굉장히 복잡한 것들 많이 물어보는데 굉장히 잘 돼서 만족스럽고요. 예, 또 이제 다른 예시로 각각의 이 DB에서 숫자가 주어졌을 때 반올림하는 함수를 알려줘. 이 예시를 주면 더 잘 응답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2.313은 2.3이 된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MySQL, 오라클, 하이브, 프레스토 각각에서 어떻게 쓰는지 표로 잘 정리해 주고요. 또 대체적으로 셀이나 다른 걸 써도 된다라고 해주고, 또 엑셀에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궁금해서 뒤에 제가 엑셀이라고도 붙여봤고요. 이랬을 때 또 기존 결과와 더불어 엑셀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식으로 또 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다 요즘 시대에는 외울 필요는 없다. 숫자와 문자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요. 따옴표가 없으면 숫자이고 따옴표가 있으면 문자입니다. 얘는 쌍따옴표로 묶여있죠. 따옴표나 쌍따옴표로 묶여있으면 문자고 얘는 숫자입니다. 얘는 312라는 숫자이고 얘는 0, 3, 1, 2라는 문자예요. 이 두 개는 같지가 않죠. 얘는 312고 얘는 0, 3, 1, 2니까요. 이게 어떤 경우에 차이가 오게 되냐면 예를 들면 여기 concat 0, 1과 A2를 이어줘라 라고 했을 때 0, 1은 1이잖아요. 그래서 1, A2가 됩니다. 이 0을 버리게 돼요. 이게 1이니까. 얘를 숫자로 인식해서 0, 1이 아니라 1로 이제 하게 된 거고 여기 따옴표가 있으면 문자가 돼서 0, 1이라는 문자가 돼서 컨캣을 하면 0, 1, A2가 됩니다. 이제 조건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select true, select false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select 1은 1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true인데 참고로 true는 1이고 false는 0입니다. A는 A와 같다 이런 식으로도 쿼리를 날릴 수가 있고요. 또 뭐 C가 A보다 크냐, 5가 뭐 1이 5보다 뭐 크거나 같냐, 또 뭐 컬럼 1이 컬럼 2보다 크냐 이런 식으로 뭐 사칙 연산의 이제 부등식 이런 식으로 쿼리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조건식이라고 하고요. 또 조건식끼리는 AND와 OR 연산자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은 이전에 배웠던 조인의 온절에서 쓰이고요. 또 웨어의 이제 웨어절에서 같이 쓰이게 됩니다. 실습을 해보면 1은 1, 뭐 1은 2, 3은 3 이런 식으로 셀렉트 쿼리를 날리게 되면 1은 1이 맞으니까 true죠. true는 1이어서 1이 출력되게 됐고 1은 2가 아니어서 false죠. false여서 0, 3은 3, true여서 1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예시를 보면 1이 1보다 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0, AC는 A보다 이제 이건 사전순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전순으로 AC가 A보다 큽니다. 그래서 얘는 true이기 때문에 1, 또 2는 3, 2거나 9는 9라고 했는데 얘는 2는 3이 아니지만 9는 9이기 때문에 5어 연산자로 묶여서 true인 1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웨어절 안에 조건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랬을 때는 shipment id가 104를 초과하는 데이터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꼭 한번 실습을 직접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제 order by인데요. order by는 이 구문의 맨 마지막에 쓰이게 되고 여기서 이제 얻은 결과를 정렬하는 데 씁니다. 여기서 컬럼 A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이제 정렬해라 하면은 order by col A라고 쓰면 되고요. 이게 뒤에 아무것도 안 쓰면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고 또 ASC라고 적어도 얘는 명시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주세요 라고 쓰는 겁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싶으면 DSC라고 이제 적으면 되고요. 디센딩 오더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컬럼 A로 내림차순, 컬럼 B, 컬럼 C로 이제 오름차순으로, 그러니까 이제 3개의 컬럼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또 여기서 이제 뭐 엔터를 치셔도 되고, 또 컬럼 A는 오름차, 컬럼 B도 오름차, 컬럼 C는 내림차 이렇게 정렬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결과가 있다고 했을 때 select star from first help의 이런 결과죠. 얘를 total order 순으로 정렬하고 싶으면 order by total order라고 쓰시면 되고 그럼 여기 1700부터 오름차 순으로 3200까지 정렬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내림차로 정렬하고 싶으면 DSC라고 쓰시면 되고 토탈 오더 기준으로 3200부터 1700까지 내림차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컬럼 기준으로 플레이버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하고 같은 플레이버들끼리는 토탈 오더 기준으로 이제 내림차 정렬을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리밋인데 제 생각엔 리밋이 제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 같아요. 리밋은 용법이 마지막에 리밋 10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여기 10이 뭐 원하는 숫자를 넣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 리밋 10 하시게 되면 이 결과 중에 위에서부터 10개만 출력을 하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DB는 100억 개가 넘는 또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select star from table 이런 쿼리를 그냥 날렸다가는 우리가 쓰는 DB가 당신의 컴퓨터로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보내는데 10시간 넘게 그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리소스를 쓰면서 낭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밋을 통해 이제 다운로드되는 데이터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select star from 이렇게 쭉 쓰시고 마지막에 limit to라고 쓰면 이 결과에 2개, 이 상위 2개만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의 용량이 매우 크다면 꼭 리밋을 걸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웨어절과 그룹바이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